우승은 빈에서 그 한마디가 스튜디오를 갈라놓았다. 환호가 폭발하는데도 카메라가 잡아낸 소녀의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굳어 있었다. 눈가가 붉어졌고 손끝은 떨렸다. 마치 이긴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잃은 사람처럼. 관객석에서는 누군가가 소리쳤다. 왜 울어? 이겼잖아. 그 순간 빈에서는 마이크를 들었다가 잠깐 멈췄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숨을 삼키듯 말했다. 제가 이겨서 미안해요. 스튜디오 안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건 예상된 우승 소감이 아니었다. 제작진도, MC도, 심지어 경쟁자 김태연도 얼어붙었다. 승리가 상처가 되는 순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이 무대 뒤에는 점수로 설명되지 않는 진짜 이유가 숨어 있다. 1. 무대 전 10분. 대기실에 떨어진 한 장의 메모. 경연 시작 전 빈에서의 대기실 문틈으로 낯선 스태프가 한 장을 밀어 넣었다. 하얀 종이, 볼펜 글씨, 짧았다. 오늘 네가 해야 할 건 이기는 노래가 아니야. 너를 지키는 노래야. 빈에서는 종이를 구겨 쥐었다. 그건 누가 봐도 조언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협박처럼 느껴졌다. 너를 지키라는 말은 반대로 너는 위험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문 밖에서 김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서야, 긴장돼? 빈에서는 순간 표정을 바꿨다. 아니, 괜찮아. 그 말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본인조차 확신하지 못한 채. 김태연의 선택, 빈에서의 침묵. 무대 리허설에서 김태연은 예상 밖의 선택을 했다. 고음과 기교로 밀어붙이기보다 숨을 줄이고 감정을 늘렸다. 이기려는 무대가 아니라 이야기하려는 무대. 심사위원들은 그 순간 메모장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었다. 빈에서는 그걸 지켜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스태프가 속삭였다. 예서 씨, 순서 곧이에요. 그때 빈에서의 손이 떨리는 걸 본 사람이 있었다. 담당 음향 감독이었다. 마이크 게인 조정해드릴까요? 빈에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그대로 해주세요. 그 선택은 의외였다. 보통은 유리한 세팅을 요구한다. 그런데 빈에서는 유리함을 피하는 듯했다. 마치 오늘 자신에게 필요한 건 승리보다 정직한 기록이라는 듯이. 3. 승부를 갈라놓은 건 한 음이 아니라 한 줄이었다. 경연이 시작됐다. 김태연이 먼저였다. 조명이 내려앉고 첫 소절에서 관객의 숨이 멎었다. 마치 이야기의 첫 문장처럼 단단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늦게 터졌다. 사람들이 놀라서 박수를 잊은 것처럼. 그리고 빈에서의 차례. 그녀는 시작부터 달랐다.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 오히려 약하게, 더 약하게. 그러다 어느 순간 한 줄에서 갑자기 공간을 찢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한 줄의 관객 중 누군가가 훌쩍였다. 음정이 완벽해서가 아니었다. 기교가 화려해서도 아니었다. 그 문장 하나에 괜찮다고 말해야만 했던 아이의 시간이 몰려왔다. 승부를 갈라놓은 건 실력이 아니라 숨겨둔 삶의 무게였다. 그때 카메라가 김태연을 비췄다. 김태연은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괜찮다는 표정이 아니라 알겠다는 표정 같았다. 마치 승부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정훈이는 사과했지만 그날의 한마디는 사라지지 않았다. 문제는 결과 발표 뒤에 터졌다. 정훈이가 과거에 했다는 혹평이 다시 떠올랐다. 사람들은 기억을 더듬고 자극적인 편집 영상이 퍼졌다. 댓글은 폭주했다. 어린애한테 그게 할 말이야? 사과하면 끝이야? 상처는 누가 책임져? 정훈이는 결국 공식 석상에서 고개를 숙였다. 제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는 분명했다. 목소리는 낮았고 표정은 무거웠다. 그런데도 여론이 차갑게 돌아선 이유는 단순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니라 이유 없는 상처가 반복되지 않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증거는 말로만 오지 않는다. 태도,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받은 당사자의 시간 속에서 천천히 만들어진다. 진짜 이유.
빈에서는 이기기 위해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노래했다. 결정적인 장면은 광고가 나간 뒤 카메라가 꺼진 줄 알았을 때 벌어졌다. 대기실 복도에서 빈에서는 김태연에게 다가갔다. 태연아, 응, 나 사실 오늘 편곡 바꿨어. 김태연이 눈을 크게 떴다. 왜? 원래 편곡 좋았잖아. 빈에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백했다. 내가 너무 세게 하면 사람들이 너를 졌다고 말할까봐. 난 네가 진 게 아니란 거 알아. 근데 사람들은 결과만 보잖아. 그 말은 충격이었다. 승자는 보통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그런데 빈에서는 상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칼날을 일부러 무디게 했다. 그럼에도 이겼다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무뎌진 칼날마저도 날카롭게 만드는 진심의 힘 때문이었다. 바로 그 순간 빈에서가 승리로 상처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드러났다. 그녀에게 우승은 환호가 아니라 관계의 무게였다. 이긴 순간부터 시작되는 비교, 비난, 편 가르기, 그 모든 것이 두려웠다. 6. 두 번째 반전. 사과가 거절된 이유는 미움이 아니라 약속 때문이었다. 며칠 뒤 정훈이가 조용히 빈에서를 찾아왔다고 한다. 적어도 방송가에는 그렇게 퍼졌다. 작은 대기실, 문 닫힌 공간, 카메라도 기자도 없는 곳. 정훈이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내 손으로 쓴 사과야. 방송용이 아니라 너한테. 빈에서는 봉투를 받았지만 바로 열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선생님, 저 사과는 받아요. 정훈이의 눈빛이 풀렸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조용하고 단단했다. 근데 용서는 아직 못해요. 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제가 저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해서요. 정훈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과가 용서로 곧장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그제야 이해한 듯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더 크게 술렁였다. 와, 저 말이 더 어른 같다. 용서가 의무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다. 7. 마지막 장면. 우승 트로피보다 무거운 한 문장의 진짜 엔딩. 결승 무대가 끝나고 빈에서는 트로피를 들고도 환하게 웃지 못했다. 대신 무대 아래로 내려와 김태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 다음엔 같이 노래할래? 김태연이 미소 지었다. 응, 이번엔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그때 빈에서가 관객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다. 저는 이겼지만 오늘은 누군가를 이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조금 아파요. 환호는 잠시 멈췄다가 더 크게 터졌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무대의 승부는 점수로 끝나지 않는다. 진짜 승리는 누군가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정훈이의 사과가 쉽게 용서받지 못한 이유도 그날의 상처가 단지 말 한마디가 아니라 아이에게도 어른의 책임을 요구했던 세계 전체의 흔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승 발표보다 더 오래 남을 장면은 트로피가 아니라 두 소녀가 손을 잡던 순간이었다. 승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위회로, 눈물에서 시작됐다.